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분수령인 백두산 정상 천지 일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 비교적 명확히 국경선이 획정됩니다. 그러나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지가 아닌 인근 지하수에서 발원하므로 발원지와 분수령 사이는 물길로 쉽게 국경이 획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두만강은 발원지가 천지에서 멀어서 그 사이 공간의 국경선 획정은 조선시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만강이 아닌 토문강을 국경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란도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획정 논란의 중심에 토문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지도에는 천지 또는 천지 인근에서 발원해 두만강 북쪽에서 두만강과 평행하게 흐르다가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분계강이 있었습니다. 이 분계강이 청나라와의 국경선이고 분계강과 두만강 사이 역시 조선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강원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계강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문강이나 분계강이 출현하기 이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은 어떻게 그어졌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태조 때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성교가 멀리 서북면 백성들에게까지 입혀져서 의주의 장사길이 임금의 휘하에 예속되기를 원하여 개국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뒤로부터 장씨가 다시 반란하는 일이 없어서 의주에서 여연에 이르기까지의 연강 천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공주에서 북쪽으로 갑산에 이르기까지 읍을 설치하고 진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며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문무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 되게 되었고 천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두만강은 오늘날의 두만강이며 여진어 일만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선에서 두만은 일만이란 뜻이며 두만강의 명칭이었고 한자 표기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비어 천가에는 백두산에는 큰 못이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 북쪽으로 흘러 송하강,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된다. 고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록강, 천지, 두만강이 물길로 이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만강의 표기는 여진인이 세운 청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자로 도문, 토문, 도문, 도문 등으로 표기했고 중국어 음이 투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진어에서 구멍을 뜻하는 토문도 한자로는 동일하게 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어에는 토와 몬이라는 음이 없어 이들 음은 투와 먼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투먼과 토몬을 구분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며 실제는 둘은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용비어 천가입니다. 용비어 천가에서 일만을 뜻하는 두만은 투먼, 구멍을 뜻하는 토문은 투문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진어의 두 단어는 조선어에서는 구분되었으나 중국어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청나라에서 쓴 한자 표기만 봐서는 그것이 두만강을 뜻하는지 토문강을 뜻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표기상의 한계는 훗날 많은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압록강 백두산 천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는다는 인식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청나라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1684년 완성된 만주 지역 지리서인 성경통지에 의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지에서 직접 흘러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백산은 높이가 200리이며 그 정상에는 호수가 있으며 둘레가 80리인데 서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압록강이고 동남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토문강이며 북류하면서 북쪽이 흑룡강을 받아들이고 남에서 오소강을 받아들여 휘고 꺾이며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혼동강이라 한다.
여기서 말한 토문강이 두만강임은 분명합니다. 천지 쪽에서 출발해 동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강은 두만강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측 역시 압록강, 천지, 두만강이라는 국경 인식은 조선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1712년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 국경선 실사가 이루어지고 백두산의 정계비가 건립됩니다. 우선 청나라 대표 목극 등은 천지 바로 인근에서 압록강의 발원지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서쪽 국경선으로 획정합니다. 그러나 두만강의 발원지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천지의 동남방 5km 지점에서 샘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계비를 건립합니다. 이 샘은 천지와 땅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물길이 두만강의 원류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 삼사리쯤 내려가서 비로소 압록강의 근원을 찾았다. 또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하나 넘으니 샘이 있는데 동쪽으로 100여 보쯤 흘러가서 가운데 샘에서 갈라져 나온 동쪽의 것이 와서 합쳐졌다. 목극등이 가운데 샘이 갈라지는 곳에 앉아 김경문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곳을 분수령이라 이름 짓고 비석을 세워서 경계를 정할 만하다 하였다. 정계비에서 서이압록, 동이토문이라 했을 때의 토문강이 바로 이 물길이었고 여기서 토문강은 바로 두만강을 뜻했습니다. 이 물길이 두만강으로 합류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두산 정계비에서 흘러내린 이 토문강은 현재 중국에서 흑석구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두만강에 합류하지 않고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강의 발원지는 본류에서 시작해 상류로 올라가면서 찾아야 하지만 목극 등은 백두산 정상에서 산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발원지를 찾다가 백두산 동쪽에서 발원한 많은 물줄기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두만강 발원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목극 등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천지 주변에서 두만강의 원류를 잘못 찾았고 덩달아 백두산 정상과 천지는 청나라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 건립 후 정계비 때문에 두만강 북쪽의 국토를 상실했다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윤관이 여진 정벌 후 경계비를 건립했다는 선출령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선출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면 선춘령 이남, 두만강 이북 700리의 땅이 청나라에 넘어간 것이므로 조선인으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와의 협상에서 적절히 대처했다면 고려의 서희가 강동육주를 얻었듯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임의 땅을 잃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계비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 아래 조선과 청의 동쪽 경계로 정해진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토문과 두만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토문이 두만이며 두강이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비어 청가의 주에 이르기를 토문은 두만강의 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경원부와 60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상가하와 이릴거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회령부로부터 북쪽으로 1리를 가면 아정낭뒤이며 다시 1리를 가면 상가하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니 토문강 역시 백산에서 나와 동으로 회령 바깥을 매우 멀리 지나 그 하류는 두만강에서 만난다고 하겠다. 신경주는 두만강과 토문강은 다르다면서 그 근거로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두만강 북쪽에 토문이라는 지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토문은 구멍, 동굴, 샘, 협곡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지명인데 신경주는 토문강이라는 강이 두만강 북쪽에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주는 더 나아가 이 토문강이 백두산에서 흘러나와 두만강에 합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결국 두만강에 합류한다는 오래된 관념 때문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에 흐르다가 결국 두만강에 합류하는 토문강의 개념은 분계강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분계강은 저들의 땅에 있다. 백두산에서 근원하며 대각봉을 지나 북동류하다가 토문강이 된다.
토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백여리를 복류하다가 다시 땅 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로써 이름한 것이다. 또한 동으로 해하가 되고 또 동으로 분계강이 되며 미전진 서남에 이르러 두만강과 합한다. 여기서 신경주는 천지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을 분계강 상류로 보았으니 분계강이 천지에서 발원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조선 후기에 분계강과 두만강 사이의 폭 700리 땅을 조선이 상실하였다고 보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엄이 말하기를 대계온성의 서남쪽 백리에 분계강이 있고 선충령 밑에 고려 시중윤관의 정계비가 있는데 강의 이름과 비석으로 추정하건대 이곳이 우리나라의 경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물며 분계강은 윤희 후에 가토강과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들어가고 두만강은 또 백두산의 동쪽에서 솟아나오니 그 원류를 찾아서 한 번만 보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700여 리의 땅을 하루아침에 두 손 들고 잃어버렸으니 아깝다고 하였다. 분계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백두산에서 발원해 두만강과 나란히 흐르다가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강은 없습니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한다는 점에서는 포이합동하나 그 지류인 해랑강과 유사하지만 이들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한다는 점에서는 목극 등이 두만강의 원천으로 지목한 흑석구, 즉 토문강이 유사하지만 이들은 북쪽으로 흘러 두만강과 합류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계강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가상의 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을 연상케 하는 분계라는 명칭도 여진어에서 삼을 뜻하는 풍케에서 온 것으로 보여 경계선이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북관지도에서 풍계강을 분계강이라고도 했다는 설명이 이를 추정케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청나라에서 실측 지도가 들어오고 조선인들의 두만강 북쪽 이주가 증가의 지리가 명확해지면서 분계강은 점점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서는 두만강 상류에 분계강 상류라고 표시했을 뿐 분계강을 별도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는 보이지만 땅 위에는 흐르지 않는 강, 분계강. 누군가는 이를 두고 조선의 착각 혹은 지리적 무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가운 북방의 바람을 맞으며 이 보이지 않는 강을 국경이라 믿고 지켜냈던 조선인들에게 분계강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흐르던 실체가 있는 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라진 강 이름이 아니라 불가능한 경계를 현실로 만들려 했던 조상들의 강인한 영토의식 그 자체일 것입니다.